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올해 들어 우리나라 경제의 허리격인 30에서 40대 취업자 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식점이 주축인 자영업자들도 불황에 씨름하기는 마찬가지인데요. 하지만 유일하게 높은 보수를 받으며 잔치를 벌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자 수익을 톡톡히 챙긴 은행권입니다. 정선미 기자입니다. 올해 30, 40대 취업자 수가 월 평균 14만 명씩 감소했습니다. 특히 40대는 10만 1,000명씩 급감했는데 사상 최대 감소폭입니다. 15세 이상 전체 취업자 수도 월 평균 12만 2,300명 증가에 그쳤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적은 수준입니다. 자영업자 폐업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서민 창업 업종인 음식점의 경우 지난해 10곳이 문을 여는 동안 9곳 이상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에 반해 보수잔치를 벌인 곳도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 이자로만 20조 원을 번 시중은행입니다. 은행원들은 상반기 평균 4,750만 원의 보수를 챙겼습니다. 이는 작년보다 6.7% 늘어난 것으로 굴제 대기업인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직원 보수보다 많습니다. 게다가 자녀 학자금이나 휴가 숙박 지원 등 복리 후생에도 펑펑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1년새 은행원 수는 2천여 명 줄었습니다. 결국 정책적인 영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금리 정책으로 예금금리가 계속 낮고 가계신용대출로 가면서 대출금리는 높아지고 결국은 땅짓그 형식으로 은행이 예대 마진을 크게 높였다고 봅니다. 고용 쇼크와 불황으로 씨름하는 한국 경제. 하지만 은행들은 이자 수익으로 그들만의 잔치를 즐기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선미입니다. 대표적인 서민 창업 업종이죠. 음식점의 폐업 비율이 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자영업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정부는 이번 주 초 자영업자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곽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음식점이 새로 문을 여는 것과 비슷한 속도로 문을 닫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음식점을 하다 폐업 신고한 건수는 16만 6,751건, 같은 기간 새로 사업자 등록을 한 음식점의 92%로 2011년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10곳이 문을 여는 동안 9곳이 문을 닫았다는 의미입니다. 음식점 사업자 비중도 점차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음식점 사업자 수는 72만 1,979명으로 전체의 9.9%를 기록, 역대 처음으로 1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처럼 자영업이 흔들리는 이유는 복합적입니다. 현재 경기가 하강하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포함한 전체적인 비용의 상승은 현재 자영업자들을 큰 어려움으로 몰아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심은 정부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입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영업자 임대료 완화와 일자리 안정자금, 자영업 관련 근로장려금 등이 담길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대책이 자영업자의 구조적 어려움을 해결하기보다는 일시적인 지원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보완 방안 마련에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실업자가 7개월 연속 100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장기 실업자와 구직 단념자가 기록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 결과 올해 구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기 실업자는 월 평균 14만 4천 명이었습니다. 1월부터 7월까지 장기 실업자 월 평균은 14만 5천 명을 기록한 2000년 이후 올해가 가장 많았습니다. 올해 구직 단념자도 월 평균 50만 7천 명으로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집계를 시작한 2014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당국은 고용 상황 악화에 따른 연쇄 휴가로 장기 실업자나 구직 단념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 상하위 10%의 임금 격차가 4배 이상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상위 10% 임금은 하위 10%보다 4.3배 많았습니다. 이는 지난해 통계가 나온 OECD 6개국 가운데 5.07배를 기록한 미국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한국은 2000년 이래 임금 격차 확대 속도도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당정청이 고용 쇼크 관련 긴급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크게 늘리고 가용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고용 쇼크에 휴일도 반납하고 한자리에 모인 당정청 핵심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심경을 토로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른 누구보다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정부는 보다 긴 시기에서 고용 상황이 정상 궤도로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당정청은 올해 일자리 사업과 추경 사업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4조 원 규모 재정 보강 패키지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올해 증가율 이상으로 늘리는 등 재정 기조를 더욱 확장적으로 운영하고 이번 주 소상공인 자영업 지원 대책을 시작으로 업종 분야별 일자리 대책도 순차 발굴할 방침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활 밀착형 SOC 예산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다만 고용지표 악화가 산업 인구 구조와 경기, 정책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인 만큼 단기간 내 해결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올 연말쯤엔 정부 정책들이 효과를 내기 시작할 것이라며 정책 기조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저소득층과 중산층 국민들이 성장의 성과를 체감하고 고용 상황도 개선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감히 말씀드립니다. 정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김동연 부총리는 경제정책 효과를 되짚어보고 필요하면 개선 수정도 검토하겠다고 밝혀 다소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월요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수요일 17개 시도지사들과 만나 일자리 창출 방안을 논의하는 등 직접 대응에 나섭니다. 연합뉴스TV 이경입니다. 재계가 돈과 시간을 투자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계획을 연이어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돈이 어디로 들어가느냐는 겁니다. 주요 설비와 부품이 여전히 미국이나 일본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우리나라에 돌아오는 효과는 적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삼성 180조 원을 시작으로 재계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 계획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취업자 증가수가 5천 명으로 쪼그라든 상황에서 투자 일자리 계획은 가뭄의 단비와 같습니다. 삼성, 현대차, SK 등 대기업 집단의 대규모 투자 고용 계획 발표를 국민과 함께 크게 환영합니다. 많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협력업체와의 상생, 벤처기업과의 협업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투자 계획대로 진행되더라도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낙관할 수만은 없습니다. 투자가 일어났을 때 국산화가 제대로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삼성이 투자하면 일본이 앉아서 돈 번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대기업의 투자가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실제로 지난해 기준 반도체 설비 국산화율은 20%에 불과하고 미국, 유럽, 일본 회사가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삼성이 180조 원을 반도체 설비에만 투자한다고 가정할 때 실제로 국내에 사용될 돈은 36조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까지 반도체 설비 국산화율을 30%로 올린다는 계획인데 우리 반도체 기업이 적극적으로 국내 업체에 투자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기업 투자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규제로 대표되는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박진영입니다. 청년들의 취업 준비도 달라져야 할 것 같습니다. 학점, 어학 성적처럼 서류 써넣기 좋은 이른바 스펙보다 그야말로 일 잘하는 인재 선호도가 높아진 건데요. 실무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준비된 인재가 기업 성과를 높이는 데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에 섭니다. 한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기업의 공식 블로그와 SNS를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대학생 인턴들은 기업 공식 SNS에 올릴 내용을 직원들과 함께 기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 인스타그램에 그 인턴들의 생활을 좀 보여주는 콘텐츠를 만들었는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자신들의 성과물에 대해 설명하고 회의를 통해 개선해야 할 점과 아이디어를 공유합니다.
실무형 인턴십은 실제 업무 경험을 쌓는 것은 물론 일이 자신의 적성과 맞는지 판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SNS에 관심이 많았는데 실제로 뉴 미디어 팀에서 SNS 기획을 담당하면서 제가 해보고 싶었던 컨텐츠를 기획해보고 실제로 그 기업 계정에 올리는 과정까지 제가 참여를 할 수 있었던 점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인턴제 활용이 늘고 있는 것은 청년들이 스펙 쌓기에 몰두하느라 정작 실무 지식이 빈약해 쓸만한 사람이 적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정말 공부만 잘했다고 해서 이제 되는 비율은 굉장히 낮아졌어요. 좋은 인재로 성장할지 안 할지에 대한 그런 리스크를 갖기보다는 실제로 바로 실무에 투입했을 때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이 같은 변화에 따라 시험 성적표보다 실무 경험 중심의 취업 준비와 업무 능력 배양이 취업의 지름길이 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지입니다. 요즘 길을 가다 보면 한 집 걸러 한 집 꼴로 편의점이 있을 정도로 전국 편의점 수가 급증했습니다. 4만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수익성이 나빠지면서 임금 부담이 덜한 외국인 아르바이트생을 쓰는 곳까지 늘고 있습니다. 정선미 기자입니다. 편의점 2개가 나란히 붙어 있고 한 건물 안에 편의점이 여러 개인 곳도 있습니다. 전국 편의점 수가 우후죽순 늘면서 4만 곳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성장세는 주춤해졌습니다. 상반기 국내 5대 편의점 신규 출점 수는 2,600여 개로 지난해보다 24% 감소했습니다. 최저임금이라던가 이런 기반적인 비용 자체가 올라가니까 개점의 눈높이가 좀 높아졌다. 수익성 중심으로 이제 출점이 하다 보니까 기존에 오픈을 할 정도의 그런 점포인데 최저임금이 올라가니까 기준이 올라가잖아요. 수익성이 나빠진 가맹점들은 임금 부담을 덜기 위해 외국인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기도 합니다. 외국인들 세대가 점점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간 근무자를 외국인을 쓰면 4대 보험에서 그 국민연금하고 의료보험료를 안 내도 돼요. 그러니까 점주들도 약간 이익이 있고. 정부는 곧 편의점 근접 출점 제한 등이 담긴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는 이마트24 등 후발주자 성장을 가로막을 우려가 있는 데다 가맹점주들은 최저임금 인상 피해 대책이 더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선미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안치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이 고용률이 61.4%까지 떨어지며 고용 쇼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좁아진 취업문에 소가리를 하는 구직자들의 심리를 악용해서 검증되지 않은 자격증을 마구잡이로 발급해주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핫키워드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취업자 증가폭이 5달째 10만 명대에 그쳐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상황에서 검증되지 않은 자격증까지 발급되고 있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건가요? 네, 먼저 이를 위해선 우리나라의 자격증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격증의 종류를 크게 국가 자격증과 민간 자격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무사나 공인중개사, 그리고 소방기술사가 이러한 국가 자격증에 속하는데요.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 취득하는 건 어렵지만 그만큼 어느 기관에서나 신뢰받을 수 있는 자격증이기도 합니다. 반면 민간 자격증이란 민간 자격 활성화를 통해 국가 자격이 제공하지 못하는 교육 훈련 과정을 제공하면서 산업계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격증인데요. 이러한 민간 자격증은 다시 공인 민간 자격증과 등록 민간 자격증으로 나뉩니다. 공인 민간 자격증은 국내에 약 100개 정도가 있는데 민간 자격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사회적 통용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한 해 3차례 이상 감정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공신력이 있는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등록 민간 자격증인데요. 이 박하연 아나운서, 이 등록 민간 자격증이 국내에 몇 개나 되는지 한번 맞춰보실래요?
글쎄요, 이 공인 민간 자격증이 100개라고 했죠. 그렇다면 직업이 다양한 만큼 자격증의 종류도 다양할 테니 한 몇천 개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너무 많은가요? 아니요, 오히려 너무 적습니다. 2018년 현재 등록된 민간 자격증만 무려 2만 8천여 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매년 6천 개 정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등록 민간 자격증은 2008년 민간 자격증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심사 없이 신고 절차만 간소화하면서 국가 자격증과 이름이 유사하거나 일부 제한된 분야를 제외하면 누구든지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가 자격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국방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면 누구든지 자격증을 만들 수 있는데 바로 이러한 절차를 악용해서 수험생들에게 이른바 자격증 장사를 하는 겁니다. 2만 8천여 개가 된다는 사실도 놀라운데 자격증 장사라니요. 그런데 어떻게 자격증 장사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돈만 내면 간단한 과정만으로도 자격증을 발급해 주는 겁니다. 일단 무슨 기관, 무슨 교육원으로 등록을 합니다. 이후에 일정 기간 허술한 수업을 진행한 뒤 간단한 테스트만 거치면 누구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10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비용도 상당합니다. 한마디로 자격증이 필요한 취업준비생들에게 돈만 가져와라, 그러면 자격증을 내줄게, 이런 식으로 은밀한 과정을 거치는 거죠. 네, 자격증이란 이름 그대로 그 자격증을 지닌 사람이 특정한 수준의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증명서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검증 작업도 없이 돈을 위해 자격증을 판다니 정말 충격적인데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러한 자격증은 시류를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격증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최근에 갑자기 암호화폐, 블록체인 관련한 전문 자격증이 늘어난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자격들 중 일부도 몇 시간 동안 간단한 개념 설명에 암호화폐 거래소 가입, 트레이딩 방법을 알려주는 수준의 교육 내용을 제공하고 수십만 원의 비용을 내면 자격증이나 수료증을 부여한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일부 취업준비생들 중에는 이러한 부실한 자격증이라도 따기 위해 기꺼이 돈을 지불한다는 겁니다. 자격증들을 보면 중국어 지도사, 반려동물 관리사, 한자 지도사와 같은 이름은 그럴싸한 자격증들이 많은데요. 발급 기간은 저마다 다르지만 이름은 다 비슷하니 이력서에 올려놓으면 취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자격증을 사는 겁니다. 네, 결국 자격증 등록 절차가 간단하다는 점과 이 절박한 구직자들의 심리를 악용해 자격증 장사를 하는 업체까지 생겼다는 거군요. 이렇게 자격증 장사를 하는 기관도 문제지만 그걸 알면서도 절박한 마음에 부실한 자격증에 돈을 내는 취준생들의 상황도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공인, 인증, 국가 자격 이런 식의 이름을 달거나 이 자격증만 따면 취업이 반드시 보장된다고 과장 광고를 해서 취업준비생을 속이는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6년간 표시 의무 미준수로 적발된 자격기관은 111곳, 거짓 과장 광고로 적발된 민간 자격기관은 164곳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나 적발 사례가 많은데 왜 악덕 자격증 기관에 여전히 많은 건가요? 네, 적발이 되더라도 그 처벌은 미미하기 때문입니다. 자격기관법에 따르면 민간 자격 관리자가 거짓 과장 광고를 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적발된 기관 대부분은 시정명령을 받는 데 그치는 데다 쉬운 등록 과정을 악용해서 남발하는 자격증 업체들 때문에 관리 감독이 사실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현재 관리 감독을 위탁받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인력은 30명 내외로 매년 수천 개씩 늘어나는 민간 자격증의 검증을 세세하게 하는 것 자체가 역부족인 상황이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정부가 나서서 민간 자격증에 대한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하는 한편 부실한 자격증은 등록 자체를 무효화시키는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어려워지는 취업 상황에 도를 넘어서는 일들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류에 한 줄이라도 더 올리고 싶은 구직자들의 절박함을 악용해 등장한 자격증 장사. 무분별하게 난립한 자격증으로 인해 그것을 산 취업 준비생과 또 이들과 경쟁하는 취업 준비생 모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보다 철저하게 자격증이 관리되어야 하는 건 아닐까요? 지금까지 핫케어드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 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